비지톡톡 산모교실 사회를 맡게 된 송승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출산용품 리스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우리 나눠놨습니다. 카테고리별로. 그래서 출산용품 하면 우리가 출산하는 그 과정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아이한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게 출산용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출산용품이라고 하면 아이를 다 이렇게 10명씩 낳아보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다 첫 아이다 보니까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게 몇 개가 필요하고 어떤 종류가 필요하고 굳이 어떤 회사의 브랜드나 뭐 그런 특별한 상품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류를 구매해야 되는지, 왜 구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흐름대로 한번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입히기, 식기기, 먹이기, 그다음에 재우기, 놀이, 나들이, 그다음에 산모용품 이렇게 한 6가지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그 카테고리별로 상품을 모아놓고 실제 보여드리고 또 만지고 그다음에 사진도 찍어 가시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카테고리가 입히기잖아요. 입히기. 베네 쪼고리, 신생아 모자, 뭐 속싸개, 손싸개, 발싸개, 손수건, 양말, 턱바지, 네이, 바디슈트, 우주복까지 주로 이제 면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신생아, 의류나 면 종류 위주로 먼저 입히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는 베네 쪼고리. 베네 쪼고리는 서양에는 이런 문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베네 쪼고리라는 게 없고 그냥 바로 옷을 입힌다고 하는데 베네 쪼고리 같은 이런 의류들은 신생아 의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오가닉 소재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가닉이면 유기농이잖아요. 우리나라 유기농.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농장에서 모카씨가 재배가 돼서 실이 추출이 되는 그 원사, 그 실이 오가닉 소재라는 거죠. 그래서 오가닉 소재의 실로 만든 의류들을 오가닉 의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이고 아이 피부 트러블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오가닉 소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오가닉 소재는 일반 코튼, 면 제품보다 훨씬 비싸요. 굉장히 엄격한 기준으로 오가닉 농장을 사용하고 수확량도 되게 작아요. 예, 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오가닉 소재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베네 쪼고리는 보시다시피 되게 쉽게 트임이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한두 시간만 자도 몸이 다 젖는 경우가 많아요. 땀을 많이 흘리고 그게 바로 크는 거죠. 머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쉽게 옷을 갈아입힐 수 있고요. 기저귀도 쉽게 갈아입힐 수 있게끔 바지는 거의 안 입고 요거만 하고 속사계를 감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게 필요합니다. 수량을 한번 보실게요. 수량 한 5개 정도 여유롭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최소한 3개 정도는 있어야 되고 5개 정도 있고 서 보시고 괜찮다, 좀 더 필요하다 그러면 비싸지 않으니까 추가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자죠. 아이들이 이제 외출을 많이 해서 모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체온 조절을 위해서 모자를 실내에서도 씌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벗기고 닦아주고 다시 씌우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외출을 꼭 하지 않아도 실내에서도 체온 조절을 위해서 모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세트로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베네 쪼고리하고 세트 아니더라도 몇 장 정도는 필요하다. 한 3개 정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속사계죠. 이불 대용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요즘 같은 날씨에 이 속사계는 아이들 워낙 옷이 없다 보니까 그 위에다 덮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를 눕히고 이렇게 말아서 사이즈가 있어요. 사이즈가 있으니 이렇게 보면 이게 아이 머리를 먼저 집어넣고 이렇게 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서 아이를 푹 감싸주는데 왜 속사계를 하는 거죠? 아이들은 이렇게 재워놓고 예쁘게 재워놓고 안착을 해도 본인이 막 움직이고 모로반사라고 하죠. 그래서 본인이 깨요. 막 울고 막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를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움직이지 않게끔 속사계로 팔하고 발하고 꼭 말아주면 아이가 편안하게 잠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사계가 필요하고 역시 오가닉 소재이죠. 오가닉 소재 이렇게 되시고 요거는 한 5개 정도 적어놨어요. 사실은 아이가 잠을 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특히 머리하고 몸에서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뭐 냄새도 많이 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축축하면 아이가 또 체온 조절도 또 실패할 수 있고 하니까
바로바로 갈아줄 수 있게끔 여유분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손싸개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귀엽죠? 네, 그렇죠. 이것도 엄청 커요. 아이한테는. 아이 손 요만하잖아요, 그죠? 네, 손싸개. 여기 있는 베네 쪼그리에서도 모든 베네 쪼그리가 그런 건 아니지만 요 베네 쪼그리 같은 경우에는 손싸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뒤집는 거예요. 잘 때 이렇게 뒤집으면 네, 손싸개까지 같이. 그래서 아이가 손이 여기로 나온 다음에 뒤집으면 손싸개용으로 같이 쓰는 거고요. 요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손싸개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외출할 때 한다기보다는 아이가 잘 때 얼굴을 핥힐 수가 있고 긁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해주시는 겁니다. 발싸개는 모자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온 조절. 네, 발이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체온 조절을 통해 가지고 발싸개도 적었습니다. 손싸개 발싸개는 한 두세 개 정도씩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손싸개는 좀 더 있어도 발싸개는 뭐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재 손수건이죠. 가재 손수건. 대나무 가재 손수건인데 말씀드렸다시피 30장에서 막 50장까지 가능하고요. 아이 나중에 컸을 때 조금 자랐을 때도 목에다가 이렇게 스카프처럼 해도 되고 음식물 흘릴 때도 되고 수시로 입 닦아줬을 때도 되고 외출했을 때 뭐 사용에 물 적셔서 써도 되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아주 많이 합니다. 그래서 30장에서 한 40장 정도. 위에는 30장 정도 체크를 했어요. 신생아 양말은 외출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체온 유지가 도와주는데 한두 개 정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크게 완전히 신생아인데 양발까지 뭐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으니까 발싸개 정도만 있어도 된다. 그렇지만 이제 외출할 때는 한 개 정도,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좋죠. 그래서 이제 적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턱바지예요. 턱바지. 턱바지하고 네이, 바디슈트, 우주복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턱바지, 네이, 그다음에 바디슈트, 우주복 이렇게 되거든요. 턱바지 같은 경우는 아이가 뭐 분유를 먹었을 때도 이렇게 자주 개낼 수 있죠. 예, 이거를 토해내는 건지 아니면 뭐 흘린 건지 알 수는 없지만 분비료 같은 게 뭐 침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옷에 젖으면 몸이 축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온 조절에 또 실패할 수 있고 아이가 불편하고 좀 눅눅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커버를 해주고 빨래하는 횟수도 좀 줄여드리겠죠. 그래서 요거 한 다음에 손수건도 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해서 한 두세 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손수건들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되니까 많이는 필요 없고 그 정도만. 그리고 아기 네이. 네이는 이제 하의하고 상의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죠. 근데 이 네이 전 단계가 사실 바디슈트나 그렇죠? 이런 걸 많이 먼저 입히고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자라면서 이렇게 내복 세트를 같이 입히면 좋을 것 같아요. 바디슈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밑에 힘이 있어서 쉽게 기저귀를 집에서 편하게 갈아입을 수 있게끔 만든 의류고 긴 팔에서 체온 조절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우주복의 장점은 허리가 트임이 없으니까 엄마가 뭐 잠깐 뭐 여러 가지 뭐 집안일을 하는 과정에서 배가 올라가거나 허리가 올라가거나 뭐 이러면은 추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아무래도 날씨가 한여름 아니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몸속에 바람이 들어가는 건 안 좋으니까 이렇게 우주복을 좀 많이 입혀요. 우주복도 밑에가 다 트임이 다 돼요. 예, 기저귀를 갈아야 되는데 이거 위에서부터 벌 수 없으니까 밑에 힘이 다 되는 이런 우주복이 편리하겠죠. 그래서 이런 우주복도 준비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2개에서 3개 정도 준비하면 되고요. 바디슈트는 저렴하고 되게 편리하다 보니까 한 4-5개 정도 있으면 이걸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고 아까 봤던 베네 쪼고리는 보통 생후 1개월 뭐 전후로 사용하고 이제 안 쓰다 보니까 그 뒤로 이런 의류들을 집에서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네, 여기까지 우리가 입히기를 했어요. 입히기를 아기 우주복까지 이렇게 해서 면 종류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카테고리 씻기기인데요. 우리 씻기기에는 욕조부터 시작해서 뭐 온도계, 샴푸, 타월, 크림, 로션, 그다음에 기저귀 가는 것들, 쓰레기통하고 유아 면봉이나 구강 티슈 같은 콧물 흡입기 같은 거를 씻기기 카테고리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끔 되고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아기 욕조 먼저 볼게요. 욕조는
이렇게 두 가지를 제가 가져왔는데 뭐 색깔이 달라서 가져온 게 아니고요. 하나는 목욕용으로 사용하고 바로 헹굼용으로 사용을 해서 좀 더 편리하게끔 준비하는 건데, 보통 신생아 욕조 같은 경우는 아이가 혼자 설 수가 없잖아요. 안에서 서 있을 수가 없고 또 섰다가 미끄러질 수가 있고 요걸 꽉 잡아야 되는데 그런 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패드감이 좀 더 부드럽고 폭신폭신하고 안 미끄러지게 논슬립으로 되어 있고요. 엉덩이도 이렇게 잡아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앉히듯 세우듯 등받이를 해주시고요. 시키시면 될 것 같고, 미리 탕 온도를 좀 맞춰야 되죠. 우리가 탕 온도는 목욕할 때 대략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보통 한 38에서 40도 정도 이렇게 맞춘대요. 그래서 옛날 방식은 우리 그 팔꿈치 있죠? 다 팔꿈치 갖고 계시죠? 예. 네. 팔꿈치를 이렇게 대서 약간 따뜻하다 느껴졌을 때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온도가 들쑥날쑥 하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하자고, 과학적으로. 요거 하나면 되죠? 예, 네, 요거 하나면. 그래서 탕 온도계. 그래서 요게 욕조가 두 개니까 두 개 사는 게 가장 베스트고, 그냥 굳이 필요 없다 하나만 있다 그러면 하나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두 개를 넣어 놓고 38에서 40도 정도 맞춰 놓는 거예요. 맞춰 놓고 따뜻한 물로 맞춰 놓고 여기서 목욕을 시키고요. 목욕을 시키고 바로 옮겨서 하고, 온도 보고 또 차가워졌으면 뜨거운 물 약간 넣어서 또 이렇게 해주고 헹궈주고, 그래서 두 개로 목욕용, 헹굼용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이비 이제 샴푸입니다. 샴푸. 우리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머리털이 엄청 많죠?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다 보니까 샴푸만 따로 이렇게 구매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해요. 맞아요. 일단 신생아 때는 샴푸를 굳이 구매를 해서 아이 모발이 별로 없는데 이렇게 뭐 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하지만 3개월, 6개월 지나면 바로 이제 모발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모발 전용 샴푸를 하는 게 모발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모발만을 위한 거니까. 그래서 아이 전용 샴푸를 연한 피부에 조직에 어울리는 샴푸를 준비를 하시는 거고요. 태어나자마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인원으로 하는 거죠. 올인원 들어보셨죠? 그래서 올인원 이런 제품이에요. 네, 샴푸 플러스 바디워시까지 다 되는 올인원, 이런 거 짜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씻기시면 되고, 이제 모발이 많이 자라나기 시작하면 샴푸만 머리에 헹굼해주고 씻어주고 헹구시면 될 것 같아요. 목욕 타월하고 아기 타월이에요. 그래서 목욕 타월은 목욕한 후에 아이를 감싸줄 만큼 좀 넓고 큰 거. 아기 타월은 목욕하지 않고 손 닦고 뭐 발 닦고 뭐 얼굴이나 목이나 그런 거 할 때 잠깐 쓰는 일반 타월들. 그래서 타월이 엄마 아빠가 쓰는 성인용 일반 타월하고는 다르죠. 더 부드러워야 되고, 그렇죠? 대나무 소재나 오가닉 소재여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물질, 엄마 아빠가 쓰는 건 아무래도 외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이물질도 많이 낄 수도 있고 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오염 안 된 것들 우리 아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목욕 타월과 아기 타월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아기 타월 여러분들 쇼핑백에 다 두 개씩 넣어드렸어요. 넣어드렸고 오늘 인스타 올려드리면 하나씩 더 드립니다. 이건 많이 필요해요. 네, 많이 필요해요. 대나무 타월이에요. 요거는 목욕 타월이라 해서 일반 아기 타월의 3-4배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넓죠. 네. 그래서 아이가 목욕하고 나오면 체온 조절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수분 유지, 보습도 유지해줘야 되고, 그래서 목욕하자마자 목욕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서 얼굴 보고 아이 컨택하면서 이제 얼굴도 발라주고 로션으로, 그다음에 몸도 수분 보호를 위해서 고보습용으로 발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기 타월하고 목욕 타월 이렇게 각각 필요하고요. 아기 타월은 좀 더 많이 필요하겠죠. 수시로 써야 되니까. 그래서 목욕 타월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지만 아기 타월은 좀 더 필요하다 해서 수량을, 목욕 타월은 한 3장만 적었고요. 아기 타월은 한 4장 했는데 4-5장 정도 준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베이비 로션을 볼 거예요. 베이비 로션은 튜브용으로 보통 이렇게 나오죠. 아이들은 뭐 병 같은 거 잘 안 쓰니까 튜브용으로 베이비 로션 이렇게 나와요. 아기 전용이죠. 신생아나 영유아 건조한 예방을 할 수 있는 보습 크림이에요. 그래서 일반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크림, 또는 더 비싼 거는 고보습이라고 써 있어요. 고보습. 고보습은 훨씬 더 농축된 제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비싸죠. 고보습은 뭐 자기 전에 한 번씩 발라줘도 되고 일반 보습은 평상시에 계속 발라줘도 되고 이런 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고보습만 쭉 하면 가장 좋겠죠. 수딩 크림으로 볼게요. 수딩 크림. 수딩 크림은 일반 보습용 크림 용량처럼 대용량이 별로 없죠. 수딩은 말 그대로 뭐 국지적으로 바르거나 자기 전에만 잠깐 바르거나 이제 진정시키는 진정 크림이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이제 건조하다거나 또 특히 여름철 햇빛 많이 받았다거나 아니면 뭐 특정 부분 트러블이 생기기 전이라든지 좀 더 보호를 해줘야 되겠다 하면 진정시키는 수딩 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거 한 개씩만 입고 써보시고 브랜드마다 향도 신생아 때 향이 아주 되게 진하죠. 끄떡인 사람 뭐예요? 끄떡인 사람, 예. 향이 거의 없어요. 신생아 때는 거의 무향 무취가 많아요. 예, 그래서 아이가 자극이 없게끔 거의 향이 없거나 아주 작거나 저자극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거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발진 크림 있어요. 우리가 기저귀 발진 같은 거 하거나 우리 아이들 뭐 사타구니 헐거나 엉덩이 특히 그다음 목이나 귀나 코밑 이런 데에 따라서 많이 헐고 그러는데 헐지 않도록 피부에 코팅을 한 번씩 이렇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 헐거나 이렇게 약한 물러진 피부들을 보호해주는 기능이죠. 그래서 이거를 온몸에 다 바르는 것이 아니라 국지적으로 이제 바르는 건데 보습용 크림을 다 바른 다음에 약한 부위만 골라서 발라주게 되면 거기가 빨리 낫게 되는 거죠. 요건 한 번씩 다 발라볼 거예요. 네, 한 번씩 발라보고 요거 발라보시고 한번 이렇게 비벼보신 다음에 장벽이 어떻게 생기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어때요? 코팅 생기죠? 일반 크림하고 좀 다를 거예요. 더 원하시는 분 있나요? 너무 좋아서 얼굴도 바르고 싶으신 분. 그래서 우리 아이 엉덩이, 목이나 귓가나 코 같은 데 이렇게 발라준다고 생각하면 거의 코팅이 돼서 더 이상 쓰라리거나 아프게 더 와전되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발진 크림 코팅력을 강화시켜준다 보시면 되고요. 유아용 세제라 섬유 유연제를 볼 거예요. 유아용 세제는 당연히 저자극형이 있어야 되겠고요. 아이들 원단 자체가 약하다 보니까 피부 타입에 따라 천연 세제를 주로 씁니다. 천연 세제. 그죠? 천연 세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화학 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천연 세제를 사용한 것들입니다. 예, 세척력도 좋고 천연 세제 중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탁용 세제를 쓰고 섬유 유연제는 바로는 아니더라도 아이가 좀 자라면서 쓰게 되는 거니까 구매할 때 같이 이렇게 세트로 아이 전용으로 꼭 준비를 하시면 되고 하나씩 사용하시면 되고 오래 씁니다. 아이 옷이 뭐 크지가 않기 때문에 때가 많이 묻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씩 써도 됩니다. 그리고 살균 세정제는 우리 아이가 쓰는 뭐 유모차나 카시트나 아이 뭐 물건들, 장난감들 이런 것들 세정할 때 살균할 때 사용하는 것들 그런 것들 있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아기 세탁망이에요. 세탁망은 아이들 옷이 되게 얇아요. 얇고 약하다 보니까 어른 옷하고 섞이면 이물질도 많이 묻고 먼지도 많이 묻을 뿐더러 좀 그 손상이 많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탁망을 아이 것만이라도 이렇게 해놓으시면 좋죠. 사이즈에 따라서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세탁망. 또 얼마 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거 준비해서 세탁망에서 아이 옷만 따로 구분해서 한다. 아니면 손빨래 하셔도 되니까요. 그때는 필요가 없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신생아 기저귀는 뭐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고 산후조리원에서 여러분들이 뭐 사용하시는 거 이용해서 이어가면 되고 단계별로 다 스텝별로 다 있잖아요. 스텝별로 해서 바꿔가면서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천기저귀는 우리가 천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는 뭐 옛날처럼 나는 우리 아이 무조건 내가 좀 힘들더라도 무조건 나 천으로 빨아가지고 다 할 거다 하시는 분이 요즘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솔직히 저희도 그렇게 안 했거든요. 예, 천기저귀를 사용을 안 하는데 이게 왜 아직도 판매가 되고 천기저귀가 아직도 나오냐 하면 아이 피부에 따라서 약하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피부가 신생아 때 그러면 통풍이 잘 안 돼요. 일반 일회용 기저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천보다는 통풍이 잘 안 됩니다. 아무리 잘 나와도. 그러다 보니까 쉽게 물르고 여러 가지 그 기저귀 발진 같은 게 생기고 아이가 이제 트러블이 많이 생기게 되면 그때는 천기저귀를 하셔야 돼요.
천기저귀 할 때는 기저귀용 커버를 같이 사야 되겠죠. 천기저귀 위에 덮는 커버를 같이 하고 옛날처럼 고무줄로 안 하고 이런 커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아기 비데라고 보여드릴게요. 아기 비데는 요거예요. 여기서 뭐 물이 나온다거나 뭐 세척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세척할 수 있게끔 아이를 눕혀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세면대에 세수할 수 있는 세면대에 올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면대 수도꼭지가 여기 있으면 이렇게 눕히는 거죠. 혹은 이렇게 눕히는 거죠. 이렇게. 아이 머리가 여기 있고 다리가 여기 있고 이렇게. 그러면 수돗물을 틀어서 바로 아이가 뭐 응가한 다음에 닦아주는 그렇게 되는 건데, 당연히 요로관염이나 뭐 배변 후에 이제 위생관리 차원에서는 뭐 물티슈는 사용 안 하시겠지만 물티슈나 이런 걸 닦아내는 것보다 물로 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훨씬 깨끗하고. 그러니까 밖에서 외출 시 안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고, 집 안에서는 이런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놓고 말리고 내려놓고 사용할 수 있게끔 흡착판이 잘 밀착되어 있는 제품을 준비하시면 되고, 한 개 정도만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기저귀 쓰레기통은 일반 쓰레기통하고 다른 점은 2중, 3중으로 패킹이 돼 있다. 일반 쓰레기통을 하면 냄새가 올라와서 자꾸 끝으로 몰죠. 베란다로 몰고 밖으로 모는데 냄새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기저귀 쓰레기통을 하나 구입을 하시게 되면 안에도 한번 패킹이 돼 있고 그 뚜껑 덮는데 뭐 2번, 3번 패킹이 돼 있기 때문에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잠깐 약간 냄새가 날 수는 있어도 계속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아무래도 많이 차단을 해준다. 그래서 기저귀 쓰레기통이 필요하고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용량에 따라 다른데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하나 써보시고 괜찮으면 용량 큰 거를 뭐 사용하셔도 되고, 기저귀 교환 때는 아무래도 이 높이에 교환대가 있으면 아이를 올려놓고 기저귀를 교환을 하게 되면 엄마가 허리도 덜 아프고 무릎도 덜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저귀 교환대 같은 게 필요한 거고, 이 제품은 이제 리안 침대, 아기 침대하고 이렇게 겸용으로 세트해서 쓰는 거예요. 거기 고정을 시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제품들은 침대에 이렇게 같이 패키지로 돼 있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식이죠. 체인징 패드인데 아이를 땅바닥에다 눕힐 수는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체인징 패드를 사서 요 위에서 뭐 매트 같은 거, 방수요 같은 거 얼마 안 하잖아요. 조그만 사이즈, 큰 사이즈 있으니까 작은 사이즈 하나 깔아놓고, 또 생각외로 기저귀를 가려고 하는데 막 많이 싸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흘러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잘 먹고 그러면 뭐 잘 싸야죠, 당연히. 그래야지 크잖아요. 거기에다가 방수요 같은 거 하나 깔아주시면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기저귀 교환대인데 저거는 꼭 필요하진 않지만 저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아 손톱용 가위를 볼 거예요. 우리 이제 엄마 아빠가 주로 사용하는 손톱깎이, 발톱깎이를 같이 쓰지 않겠죠. 아예 손가락도 보호하면서 이렇게 조그맣게 잘 돼 있어요. 되게 귀엽죠. 네, 네, 그렇죠. 이런 것들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해 정도만 있으면 뭐 아이가 클 때까지 계속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아 면봉은 신생아용 면봉이 있고 또 일반 유아용 면봉이 있어요. 그 사이즈에 따라서 처음에 신생아용 면봉 써 있죠. 아무래도 작겠죠. 코나 귀나 눈 밑에나 이런 거 할 때 어른들이 쓰는 큰 걸로 하면 아무래도 좀 부담되겠죠. 그래서 얇은 거, 이런 거 있으면 되고, 이거 사놓으면 뭐 엄마 아빠가 쓸 일은 없으니까 오랫동안 쓰고, 그다음에 뭐 국지적으로 로션을 바를 때나 이럴 때 손으로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더 미세하게 터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로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강 티슈, 네, 아이들 잠들었거나 뭐 씻길 수 없을 때 구강 티슈는 보통 아이들 신생아 때는 뭐 거의 치카를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이제 깨어 있을 때나 좀 하는데, 잠들었을 때나 그랬을 때, 외출했을 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구강을 다 치카치카 해주면 돼요. 손가락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 한 개 써보시고 구매 빈도수에 따라서 좀 더 넣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티슈는 뭐 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항상 물티슈 구비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콧물 흡입기죠. 흡입기. 요거는 이제 수동인데 자동도 있고 수동도 있어요. 아이가 이제 답답해하면은 콧물을 좀 흡입을 해줘서 빼줘야 잠을 잘 자고 산소가 많이 들어가야지 아무래도 찡찡거리지 않고 하니까 머리도 안 아프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아이가 이제 콧물이 나지만 또 중간에 코딱지가 막혀 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런 건 핀셋이나 면봉 같은 걸로 이렇게 떼내고 그 안에 있는 코 같은 거를 이렇게 제거를 해주면 아이들이 많이 스트레스 안 받고 좀 더 좋은 컨디션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병 같은 거, 감기 같은 거 이런 거 빨리 나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재우기를, 씻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먹이기를 할 겁니다. 먹이기는 젖병, 젖꼭지, 그다음에 젖꼭지 브러쉬, 젖병 브러쉬, 뭐 세정제, 젖병 세정제, 젖병 뭐 집게, 젖병 소독기, 그죠? 모유, 뭐 저장팩, 수유, 쿠션 이런 것들을 먹이기에 묶어봤어요. 먼저 먹이기의 첫 번째가 젖병이 나오죠. 젖병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되게 다양해요. 사이즈가 다양한데 신생아 때는 큰 거를 못 먹죠, 다. 그래서 큰 거를 신생아 때부터 사용하고 아이가 신생아 때는 조금만 넣고 컸을 때는 좀 더 넣으면서 큰 거를 사용하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배앓이 해요. 배앓이를 하고 처음에는 이런 것들이 140, 160 정도 되는 거예요. 요거는 160이거든요. 100ml짜리도 있긴 한데 보통 140, 160짜리를 제일 많이 해요. 신생아 때는 요거 한 두세 개 정도 사용하고, 그쵸? 두세 개 정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큰 거 올리시면 돼요. 240ml, 뭐 300ml까지 보통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젖병을 사용하시고, 젖꼭지는 단계별로 있어요. 단계별로 아이가 빠는 힘이 다르고 먹는 양이 다르겠죠. 개월수에 따라서 거기 맞게끔 구멍이 하나냐, 두 개냐, 세 개냐에 따라서 양을 조절할 수 있게끔 되니까 1단계 스몰, 그렇죠? 원먼스라고 돼 있죠. 1개월 차, 3개월 차, 6개월 차, 개월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세 개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끈적끈적해지고 오래 못 씁니다. 누래지고 당연히 바꿔야죠. 아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오래 못 쓰니까 여유분으로 구매해 주시고 상태가 끈적끈적해지고 색깔이 반하고 그러면 바로 버리시고 교환을 하시게끔 하고, 물론 그 전에 아이가 개월수가 올라가서 먹는 단계가 이미 올라갑니다. 그래서 양도 많아지고 해서 개월수에 맞게끔 소모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월수에 맞게끔 구매를 하시고요. 젖병 브러쉬 깨끗이 닦아야죠.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 뭐 드시던 그걸로 할 수 없잖아요. 설거지하는 걸로 할 수 없으니까 이거는 아이 전용으로 젖병 브러쉬, 젖꼭지 브러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젖병 브러쉬는 당연히 큰 걸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젖꼭지 브러쉬는 이것도 작은 걸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것도 한번 사놓으시면 계속 쓸 수 있어요. 다음번 보시면 젖병 세정제, 젖병 전용 세정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사놓으시면 오래 써요.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엄격하고 인체에 무해한 식물 첨가물로 만들어지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세제나 이런 것들은 다 식물성이고 그다음에 다 유기농이고 화학 제품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젖병 건조대는 젖병이 한두 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개를 사다 보니까 젖병을 세척을 해서 말리죠. 자연 건조를 시키는데 젖병 소독기는 이렇게 고열로 이렇게 데펴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저온 저열로 소독을 하다 보니까 물기가 많은 걸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물기를 말려주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젖병을 말리면 돼요. 젖병도 말리고 뚜껑도 말리고 이렇게 젖꼭지도 말리고 이런 것도 하나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꺼내서 젖병 보관대가 따로 있으면 거기다가 보관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즘은 소독기가 잘 돼 있어요. 99%까지 다 소독을 해주니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요거는 나는 삶을 게 필요하다 싶을 때 삶아서 꺼낼 때, 그죠? 이런 것들도 뭐 삶으실 분들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이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가열하고 이게 젖병만 소독한다고 보셔도 되는데 우리 아이 뭐 딸랑이라든지 물고 빨고 하는 것도 되겠죠. 응용하면. 그리고 엄마 아빠 숟가락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당연히 여러 가지 세균으로부터 오염이 안 되게끔 잘 보호해주는 젖병 소독기 이게 필요합니다. 유축기는 우리 그
모유가 양쪽에서 잘 나와야 되고 적당한 양, 일정량 계속 나와주려면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유축기가 필요하고 유축기를 통해 가지고 모유 저장 팩에다가 모유가 뭐 보관을 해서 우리 아이한테 필요할 때 줄 수가 있고 모자란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모자란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게끔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유 쿠션은 엄마가 안아서 모유를 먹이는데 계속 흔들릴 수가 있고 무엇보다 엄마가 힘들죠. 예,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패드를 통해 가지고 안고 있으면 좀 더 흔들림이 적고 왔다 갔다 함이 적기 때문에 이런 것들 편안하게 하고 수유 쿠션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배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배 쪽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앉아서 무릎이나 이런 쪽 받쳐가지고 아이가 여기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모유를 수유할 수 있게끔 이런 모유 패드나 모유 쿠션 같은 거 이런 게 수유 쿠션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한 개 정도만 있으면 되겠죠. 여러 개는 당연히 필요 없습니다. 분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가면 조리원에서 먹게 돼 있어요. 조리원에서. 그러다 보니까 조리원에서 어떤 거를 먹이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다른 걸 먹을 수도 있고 그걸 계속 먹을 수도 있고 또 사모님들이 먹던 거를 계속 먹이게끔 이어갈 수도 있고 영양이 좋은 것들을 어떤 것들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아무래도 좀 비싼 게 많이 영양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것도 좋지만 수입 것도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입 분유를 사용하느냐 국내 분유도 충분하느냐에 따라서 뭐 아니 아이가 산후조리원에서 먹었던 걸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그것도 그거만 고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각자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식탁 의자는 여기 있는데 이게 어디 건지 혹시 아세요? 스토케 맞아요. 스토케. 네. 이게 트립트랩이라고 하는 스토케 식탁 의자거든요. 단계별로 신생아 때부터 아이가 이제 클 때 이렇게 맞춰가지고 사이즈를 맞출 수 있는 거고 신생아 때는 이렇게 식탁 받침도 있고 가드도 있고 안전벨트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이가 크면 안전벨트 필요 없고 가드 등받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의자만 있으면 되고요. 그다음에 식탁 의자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식탁 의자에만 앉아가지고 엄마 아빠 식탁에 같이 밀어서 먹는 경우도 있어요. 신생아 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크면서도 계속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독립적으로 식사라는 어떤 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돌아다니면서 누워서 먹던 시절 지나서 이제는 식사할 때는 딱 앉아서 식사를 한다.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식탁 의자는 집이 다 넓으시니까 한 두세 개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한 개씩만 있으면 되고 회사마다 다르고 여기가 이제 패드가 또 고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원목도 좋고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더 흔들 바운스로 되는 경우도 있고 눕혔다 앉았다 하는 것도 있어요. 다양한 게 있으니까 금학대 보고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좀 돌아다니시고요.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일단 푹 쉬시고요. 첫 번째 푹 쉬시고 화장실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스타 여기 올리는 거 사진 몇 장 찍어서 올리시면 제가 인스타 보면서 바로 이거 시작할 때 사은품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신 분, 잘 남겨놓으신 분. 네, 수고하셨습니다.